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부터 재산 분할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수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요즘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미루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본인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생각, 또한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한 예전에는 이혼을 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어 했는데 요즘에는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숨길 것도 아니라는 사회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이혼을 점점 증가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면서요? 예, 이혼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소송 내에서 협의 이혼에 이르는 절차를 말하고, 조정 이혼이라는 것은 소송 내에서 이혼에 협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 신청서 접수할 때, 또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해야 되고, 법정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루어 주지 않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혼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분쟁을 휘말릴 소지가 좀 적습니다. 또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통상의 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민법 84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 소송을 겪으면서 최근에 이혼 사유라고 가장 많은 이혼 사유라고 느끼는 점은요. 첫 번째로 그 배우자가 원가족과 분리되지 않을 때, 원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남편의 경우는 본가를 말하고 아내의 경우는 친정을 말하는데, 그 양가의 부모님이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개입을 할 때 이혼으로 좀 치닫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요즘에 젊은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맞벌이 부부의 육아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 소송의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 한 달 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기일이 지정되는데, 첫 기일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거나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하거나 친권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경우 가사소송만의 특별한 절차인 가사조사 명령이 회부됩니다. 가사조사 명령은 가사조사가 내는 법원 공무원이 양 당사자 두 분을 모시고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보는 절차인데요. 통상 한 달에 한 번 2~4차례 걸쳐 진행이 됩니다. 가사조사가 종결되면 다시 변론 절차 회부되고, 변론기일, 조정기일이 2~3회 정도 진행이 되며 마지막 조정기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뭔가요? 예, 이혼 소송의 쟁점은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위자료의 경우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되고, 재산분할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 또한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몇 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적 양육자로 누가 더 적합한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네, 유책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묻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더 많은 재산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유리한 조건이 있을까요? 네. 가정법원에서는 아이의 과거 상태, 현재 상태, 장래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 친권자 양육자를 결정하는데요. 과거에 엄마와 아빠 중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아무래도 이혼 소송 중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별거 중에 아이를 양육하는 쪽이 아무래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 또 아이와의 애착관계상 장래에 본인이 단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은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 입증을 한다면은 친권양육자로 결정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아이를 위해서 꾸준히 써온 육아일기라던가 또 어린이집 수첩, 또 아이와 찍은 사진 등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여성 의뢰인분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10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다면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첫 조정기일 때 전 남편이 당연히 잔뜩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분은 저희 의뢰인분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셨고 어떻게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냐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다고 놀림을 받는다며 엄마를 찾고 싶어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는 안 받을 테니 장래 양육비로 매월 20만 원만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아이한테 엄마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쌍방간 원만히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고요. 저도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이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의 정서적인 지원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요즘에는 동료 변호사님들과 기존 의뢰인들이 점점 사건을 많이 추천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역량 있는 변호사와 직원들을 영입하고 분사무소 개설을 통해서 로펌을 점점 확장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